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한국 중등교육의 보편적 확대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인문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누어서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인문계와 실업계는 더 이상 고등학교를 분류하는 공식적인 유형이 아닙니다. 2011년 이후부터 한국에서는 고등학교 유형을 일반 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자율 고등학교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육이 형성되고 성장해온 과정에서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한 인문계 고등학교와 전문 교육을 통해 산업 인력 양성에 주안점을 둔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누어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2년 뒤인 1955년에는 한국에는 총 550개의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그중 인문계가 311개 교, 실업계가 249개 교였습니다. 학급수도 인문계 2096개, 실업계 1857개로 실업계가 더 적기는 했지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이후 인문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모두 확대되는데 1968년이 되면 실업계 고등학교의 수가 인문계 고등학교보다 많아집니다. 이때 실업계 고등학교의 상당수는 실업계와 인문계가 혼재된 종합고등학교였는데 1974년 고교 평준화 도입 후 대도시 지역 종합고등학교의 상당수가 인문계 고등학교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1974년부터는 다시 인문계 고등학교가 더 많아집니다. 이후 현재까지 인문계 고등학교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실업계 고등학교는 완만하게 늘어나다가 1990년대 말부터 다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만을 살펴보면 1989년까지 학생 수가 빠르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 수는 등락을 보입니다. 이는 인구 구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출생 아동 수가 1970년대 초를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출생연도 코호트 규모가 가장 컸던 이 세대가 고등학교를 거쳐간 시기가 바로 1980년대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구 구조상으로는 이후 학생 수 감소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인문계와 실업계 사이 진학 비율의 변동, 고교 진학률 증가 등이 맞물리면서 실제로는 다소 변동이 보이게 됩니다. 1950년대 인문계 고등학교의 여학생 비율은 3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1960년대 중반에 여학생 비율은 40%를 넘어섰고 이후 꾸준히 증가해서 지금은 성별 차이가 사실상 없습니다. 한편 학생 중 사립학교를 다니는 비중은 1950년대부터 절반에 가까웠고 이후 사립학교의 역할이 더 커지면서 1990년대 초에는 63%까지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주로 공립고등학교가 신설되면서 사립학교의 비율은 40%대로 떨어졌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수도 1980년대까지
비슷한 추세로 증가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생 수는 1986년을 기점으로 잠시 감소합니다. 그리고 1990년대 초에 다시 증가해서 1997년 정점을 찍은 뒤 이후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수 감소는 경제 성장과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고졸 취업률이 줄어들고 고졸 학력과 대졸 학력 간 임금 격차가 확대된 데에 따른 결과입니다. 1950년대까지 실업계 고등학교의 성비는 인문계 고등학교보다 더 크게 남성 위주로 편중되었습니다. 이후 실업계 고등학교에도 여학생들의 진출이 늘었지만 인문계 고교와 비슷한 수준의 남녀 성비에 이른 건 1980년 이후가 되어서였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중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 비율도 인문계 고등학교보다 낮다가 1980년대에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한편 실업계 사립고등학교는 여학생 비율이 더 높다는 특징을 보입니다. 1970년대 후반 이후로 실업계 사립고등학교 학생의 약 60%는 여학생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중 여자 상업고등학교가 많기 때문입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는 초창기에는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기관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최종 학력 단계이기도 했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각 연도별로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남학생 중 대학 및 전문대에 바로 진학한 비율은 40%가 약간 넘습니다. 여학생들은 조금 더 낮아서 40%가 약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실제 대학 진학률보다는 낮다고 봐야 합니다.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취업하지 않고 대학 입시를 계속 준비하는 이른바 재수 또는 삼수생들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문계 고교의 당해 연도 대학 진학률은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합니다. 1990년대가 되면 여학생 진학률이 남학생 진학률보다 더 높아지기도 합니다. 인문계 고교 당해년도 진학률은 2000년대 초 90%를 넘어서기도 했지만 이후 하락하면서 현재는 80% 내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1970년부터 제공되고 있는데 이때에도 1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인문계 고교 자체가 고등교육 진학을 위한 기관이기도 하고 남학생들의 경우 취업 이전에 군 복무 의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기술 진보와 경제 성장, 산업 구조 고도화에 따라 인문계 고교 졸업생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점차 감소한 요인도 작용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인문계 고교 취업률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 현재는 거의 의미 없는 수준으로 낮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는 전문 인력 배출을 위해 설립된 만큼 과거에는 높은 취업률을 보여줬습니다. 1970년 50% 수준이던 취업률은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1990년대 초에는 80%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고교 졸업생에 대한 일자리가 줄어들고 대졸자와의 임금 격차가 확대되면서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졸업 당해연도 취업률은 빠르게 감소합니다. 2008년부터는 취업률이 20% 이하로 하락했습니다. 실업계고 졸업생의 당해연도 취업률 하락은 대학 진학률 증가와 맞물려 있었습니다. 1970년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당해연도 대학 진학률은 남성 10%, 여성 7%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전문대 및 대학교 진학률은 199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에는 남녀 모두 70%를 넘어서게 됩니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고졸 일자리가 줄어들고 고졸 및 대졸 학력 간 임금 격차가 확대되었기 때문이지만 당시 정부에서는 고졸 취업률, 특히 전문계교 졸업생의 취업률 하락을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는 정책들을 도입합니다. 고등학교 체계의 개편과 고졸 채용 확대 정책이 그 예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정부 정책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고교 체계 개편 이후 실업계 고등학교의 후신으로 등장한 특성화 고등학교의 취업률은 2010년부터 반등합니다. 2017년에는 50% 수준까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다시 급락하고 있습니다. 2021년의 특성화고 취업률은 26%로 2000년대 초에 나타났던 실업계교의 취업률 하락과 거의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 나타났던 실업계교의 취업률 하락과 현재 특성화고의 취업률 하락을 비교해보면 최근에는 진학률 수준도 예전보다 다소 낮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특성화고의 취업률이 높아지면서 진학률은 하락했고 이후 취업률이 떨어지면서 진학률은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2년 특성화고 진학률은 50% 내외로 여학생 진학률이 남학생 진학률보다 다소 높습니다. 2006년 실업계교 취업률이 26% 수준이었을 때 진학률이 60% 내지 70%에 달했던 점과 비교해보면 낮은 편입니다. 지금까지 인문계와 실업계로 나누어 한국 고등학교 교육의 양적 변화를 2010년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교 모두 한국 후기 중등 교육의 팽창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는데 최근에는 후기 고등학교 교육이 고등교육으로의 진학을 위한 인문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이전에 실업계였던 전문계 고등학교 교육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전반적으로 고등교육 진학률이 높아진 반면 고교 취업률은 전문계 고교에서조차 크게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0년부터 정부에서는 고등학교의 체계를 개편하고 특히 고졸 채용을 장려하는 등 새롭게 일련의 정책들을 펼쳐 나가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2010년 이후 고등학교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